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았죠.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 106명이 참석을 했고요. 108명 중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72표,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34표 이렇게 얻었습니다. 물론 김태호 의원은 뭐 친한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비윤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정치적 위상이 있는데, 역시 그 원조 친윤이라고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이 106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원조 친윤을 뽑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하나가 되어 헤쳐나가겠다. 우리 당에 높은 해안과 비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능력을 빌려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하나가 되어 국민들에게 다가갈 때 국민들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당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대비 체제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실상 한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인데 한 6개월 정도 하고서 물러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 현안인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론 부결이라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안에 남아서 투표를 하는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벌써 그런 의원들이 여러 명 나왔고요. 한 20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지금 현재 7명이 됐습니다.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까지 합류를 하면서 7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명만 더 찬성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오후 5시라고는 하는데 아마 땡겨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부결이다, 그게 우리 당의 당론이다, 이걸 지금 고집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뭐 변경 여부 뭐 이런 거를 그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7명씩이나 되고 그 다음에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0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느냐.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의원총회에서 그냥 자유투표합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마저도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중에서 추가로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 대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 부결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담화를 했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민주당의 그동안 입법 폭주, 그 다음에 선관위 문제, 거기에서 이제 심지어는 그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 한동훈 대표가 제명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요, 원조 친윤 뭐 이런 말이 늘 따라다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멀윤, 멀어진 친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고 이제는 꽤 멀어졌다. 뭐 이런 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희의 취재 결과도 이제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 친하지 않다. 원조 친윤인 건 맞는데. 자, 그런데 이제 원조 친윤이 원내대표로 등장하고
한동훈 대표와 원조 친윤 이러면 마치 굉장한 대립각을 세울 것처럼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분당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그 분석까지 있습니다. 글쎄 한동훈 대표와 아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분당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누구도 물론 자신할 수가 없죠. 뭐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당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는 한 아마 분당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비대위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친윤계가 딴 살림을 나가서 차린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멀륜 권성동과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간의 그 어떤 갈등 속의 당 운영 이게 대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탄핵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지난 6일 그 친한계의 대표급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탄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정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퇴하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게 6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장동혁이 사퇴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이제 국민의힘 친윤계 최고위원이 있죠.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여기 이 세 사람이 동반 사퇴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한동훈 축출론입니다. 축출 시나리오. 뭐 이런 건데, 지난 10일, 오늘은 12일이죠. 엊그제. 이제 의원총회 그 후에 기자들이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멀륜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현안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지수는 거의 분당 일보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와 같은 친윤이 아니고 지금 멀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아주 벌어져 있는 간격 이거를 교통정리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한 5개월쯤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서마저 분열하면 그러면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친윤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멀륜 권성동 원내대표가 5선이라는 그런 경륜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국민의힘의 분당 위기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점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보다는 보다 더 경륜이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히려 위기지수가 좀 가라앉은 것 아니냐. 멀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뭐 제가 초반에 대전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와 이제 용산 간에 어차피 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 관계는 거의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에 대해서 내란죄를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친윤들의 반발을 샀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본인의 어떤 대선 꿈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아마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멀륜, 그래도 한때 친윤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차피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헌재로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이 당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협업 체제에 의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뭐 때로는 뭐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어떤 수습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가 나오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분당으로 치닫지는 않되 아마 이 멀륜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다른 후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물론 한 달 내지 2달 내지는 길게는 한 석 달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당장 뭐 분당이다 어쩌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갈등 속의 대선 준비,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결국 아마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건 꽤 높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친윤계는 친윤 또는 멀륜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한동훈 대표에 대항할,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마 이쪽으로 뭉쳐서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그럼 그건 누가 판가름하느냐? 결국 국민적 지지, 국민의힘의 지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당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분당 가능성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이제 멀륜이라고 하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오히려 완충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야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